성문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거꾸로 수업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거꾸로 수업을 하는데요. 오늘은 6단원 작가 사회를 말하다 그 중에 1과 가난한 사랑 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작품들은 일정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 화자와 그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랑 노래 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았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네 부분으로 끊어봤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눴네요. 이렇게 다섯 부분 나눴는데요. 나누게 된 구절의 첫 구절을 한번 쭉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 없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외로움, 두 번째에서는 두려움, 세 번째는 그리움, 네 번째는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뭐뭐 하겠는가, 이런 형식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반복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반복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뭐 하겠는가 해서 서리법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리법.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 하겠는가 다음 뒤에 중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앞에 먼저 나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치법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표현법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랬죠? 자, 아까 얘기했죠? 서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정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제를 보세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한. 이 시인의 옆집에 한 젊은이가 있는데 가난한 친구였나 보죠?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인지 이 친구의 상황을 한번 보면 눈 쌓인 골목길에 그랬으니까 겨울밤에 너와 헤어졌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다. 이거는 청각적인 이미지, 미안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각적인 이미지. 시각을 썼는데 사과가 됐네요.
사과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행부터 3행까지 내용은 어때요? 중심 내용이 뭐였죠? 외로움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을 다 안다는 얘기겠죠?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외로움이다? 겨울밤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이죠. 다음 두 번째 부분, 이번에는 가난하다고 해서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무엇에 의한 두려움인지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두려움 속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키에 굴러가는 소리. 뭔가 부정적이죠. 또 여기 이런 거 보세요.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두 점을 치는 소리. 여기는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인데 어떻습니까? 두 점이라는 것은 새벽 2시를 말하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라는 것은 19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통행금지에 의해서 새벽 2시에 누군가가 이 방범대원에 의해서 쫓기는 소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밀묵 사려 소리는 이때 당시에 메밀묵, 잡쌀떡 하는 그 한밤중에 무언가를 팔고 다녔던 사람들, 그런 소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는 뭘까? 밑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밤새 기계 앞에서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적 화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 새벽까지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웃의 한 젊은이는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도시의 공장지대에 살고 있고 새벽까지 두 점이라고 했죠. 두 점. 새벽 2시까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이런 소리를 들었던 노동자가 생각되겠죠. 7행까지는 현실 생활의 두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갈게요. 이번에는 핵심어가 그리움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그랬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버울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씨가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막 고향을 그리워하네요.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그리움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가난할수록 어머니가 더 보고 싶고 고향집 감나무까지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웃한 우리 젊은이의 상황은 고향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까치밥은 까치나 이런 새들이 가을철 넘어서 겨울까지 먹고 살라고 감을 다 따지 않는 우리네 인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 시골 사람들이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고 감을 몇 개 남겨뒀는데 그런 날짐승까지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의 넓은 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핵심어가 사랑이네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내 숨결, 이런 촉각적인 이미지죠.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는 내 울음, 청각적인 이미지네요. 입술의 뜨거움, 숨결, 촉각적인 이미지가 가깝고요. 울음, 이것들은 청각적인 이미지라고 봐야 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가난 때문에 사랑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사랑하지만 연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행과 15행은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것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건 뭐겠습니까? 앞에서 언급됐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을 가난 때문에 다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야 된다. 얼마나 슬픈 노래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들, 외로운 마음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했던 것들은 이런 감정들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다 버려야 했던 아픔, 마음, 시의 화자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는 한번 쭉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시의 갈래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주제만 한번 볼게요. 뭐 때문에? 가난 때문에. 뭘 가져요? 삶에 비애를 갖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런 인간애를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르겠느냐? 없겠느냐?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자 하는 시의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겠다.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사한 구절이 반복됐다. 뭐였죠?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버렸겠는가? 이런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탄적인 어조. 뭐뭐 하겠는가? 그죠? 뭐뭐 하겠는가? 뭐뭐 하겠는가? 영탄적인 어조로 뭘 드러내요? 소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아까 얘기했죠? 시각, 청각, 촉각. 먼저 시각적인 이미지는 삼행과 11행에 있어요. 삼행에 새파랗게 달빛이, 11행에 새빨간 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청각은 5, 6, 7행 보면 두 점을 치는 소리, 호각 소리, 내밀묵사려 소리,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 그 다음에 15번째에 보면 울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촉각은 13번째 줄에 내 입술에 뜨거움이었던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앞부분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런 감정들이 가난한 현실 때문에 어떻다? 억눌려지고 있다. 그런데 시의 화자는 어떻다? 그런 것을 갖고자 한다. 아까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애를 간직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자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인간애를 간직하려는 마음이 있더라.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게 살았는가. 가난한 현실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엿볼 수도 있겠죠.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화자와 그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면서 전체적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점을 치는 소리. 그랬어요. 두시라고 할 거를 두 점이라고 그랬어요. 언제적 얘기다라고 우리가 크게 짐작은 못해도 현재는 아니네요. 그죠? 1970년대, 80년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역시 마찬가지로 도둑이나 통금,
통금이 있었다는 얘기 했었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못 움직였어요. 일반인들의 활동이 제한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폐지됐다? 82년에 폐지됐다. 몇 년 실시됐다? 36년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가 반영하고 있는 것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방범대원의 호각소리는 뭔가 불안한 것과 연관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쫓겨가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방범대원이 누군가를 잡으러 가는 거니까. 근데 시의 화자가 쫓겨가는 것인지 쫓는 건지는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2시에 방범대원의 호각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뭔가 편한 상황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메밀묵 사려 소리. 이거는 6, 70년대에 아까도 선생님이 흉내내 담았는데 접설뚝 메밀묵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밤중에 간식거리로 이거를 팔고 다녔다. 언제? 겨울에 1960년대, 70년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새벽까지 기계를 굴려야 했던 상황. 어떤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 정각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출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제적 얘기니까 산업화된 시대였죠. 그죠? 한참 수출 역군 그래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했던 때. 그 다음에 또 이런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한참 그 정착이 덜 되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때. 물론 지금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지만 이런 노동자들이 힘들게 고달프게 살았던 때,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려웠던 때, 이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초반부에 말했던 가난한 사랑노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표현법들에 대해서 세 가지만 알아볼게요. 서리법. 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의문 부호를 사용합니다. 의문형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물음표는 없지만 의문형이죠.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는 의문형을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어떻다? 강조하고 변화를 주어서 시에 있어서 어떤 힘을 주는, 생동감을 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반복법. 비슷한 어구가 반복되는 거죠. 역시 어떤 의도나 정서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반복. 자, 내용적으로 강조고요. 형식적으로는 운율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역시 반복된 부분은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 하겠는가.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리법 쓰였고 토치법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에요. 말이 차례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든다면 참 예쁘다, 너. 이런 거죠. 너는 예쁘다인데 먼저 예쁘다,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뭐예요? 정서적인 환기, 변화감, 의미의 강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겠죠.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래놓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누군가와 헤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달빛이 막 비춰져요. 그런 달빛이 비치면서 어때요? 외로움이 더 부각되겠어요? 외로움이 사라지겠어요? 외로움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데 실질적으로 문장은 어디에 와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가 뒤에 와야 되겠죠. 그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시에서 의미를 강조하고자 정서를 환기하고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를 먼저 제시했죠. 이게 도치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